안녕하세요. 요즘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. 왼쪽은 인디어라고 하는 알렉스 허친슨의 책이고요. 오른쪽에는 이회수 작가의 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1982년에 초판으로 나온 1세는 아니고 2세로 나온 책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책들을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. 원래는 이제 얼굴을 내 보이면서 좀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오른쪽 얼굴 한 반 정도가 너무 꺼멓게 엉망이어서 차마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렇게 하고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그동안에는 좀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습니다. 옆도 좀 보고 좀 속도도 좀 늦추고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너무 서두르고 좀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좀 속도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좀 걸을 때도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걷겠다라고 의식하고 주변 좀 둘러보면서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천천히 다니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. 그래야 갑자기 뛰어드는 차에도 부딪히지 않고 사고도 안 나고 누가 뒤에서 밀어도 좀 덜 밀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좀 듭니다.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몰락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뭐 언론에서는 뭐 영끌족들이 다시 이제 몰려들고 있다 그러고 집값이 또 올라간다 그러고 공급 부족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 뭐 여전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긴 한가 봅니다.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뭐 15만 채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건설업계에서 정부를 향해서 미분양 물량들 30% 할인된 가격에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나 봅니다. 무슨 얘기가 맞는 걸까요?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얘기가 맞나? 아니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나? 좀 헷갈립니다.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지 부동산 따위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빚을 200, 300만 원 지는 걸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빚 한 5억 치고 200만 원, 300만 원 빚 갚으려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.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꽤 충격적인 거죠. 얼마나 힘든 건데요. 저는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뭐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 하겠다라고 까부로 대다가 다 말아먹었단 말이에요. 월세 50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들어갈 돈도 아까워가지고 찜질방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찜질방도 하루에 3,500원인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뭐 밤새고 이러면은 아예 그냥 회사에 대형마트에 그 교육실에 문 걸어 잠그고 서너 시간씩 자고 때우는 걸로 그냥 3,500원을 아꼈던 기억도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왜 그리 아둔하고 한심했나 싶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. 지금은요. 뭐 찜질방 하루 잘라 그래도 8,000원, 9,000원 만원이고 밥값도 8,000원 만원이라 그때에 비하면 물가가 엄청 사악하죠. 뭐 이래저래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빡센 것 같습니다. 근데 빚까지 지면 사는 건 그냥 지옥이 되는 겁니다. 1인 가구야 혼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겠지만 가족이 있는 가장은요 가족들까지 모두 다 불행으로 파멸로 끌고 가는 거죠. 뭐 가장이 그러다가 뭐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면요 애들의 삶이 그냥 피폐해지는 거죠. 굶다가 도둑이 됐다가 뭐 이래저래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다가 인생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되게 우울해지고 되게 서글퍼지는 거죠. 비참해지는 거죠. 그런 인생을 살아간 아이들이 어떻게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.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살기가 어렵죠.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인생이 지옥으로 밖에 안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빚이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. 집 사라 그러고 정신이 나간 거죠. 이게 뭔가 싶습니다. 빚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. 부동산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고요.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요. 지하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. 1급진이 2급진이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. 뭐 부동산 경매하면 돈 쉽게 번다라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. 특히나 부동산은 잘못 사면요. 파는데 10년, 20년 아예 죽을 때까지 못 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욕심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네 삶은 더 끔찍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.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빚내서 살면 안 됩니다. 빚내면 인생이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.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.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고 또 속도를 좀
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서두르면 저처럼 대상포진 걸리고 건강이 악화가 돼서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. 건강을 지키는 게 없는 사람들,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제일 1순위입니다.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내 몸에 무리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철저히 쉬어줘야 됩니다. 너무 서두르고 너무 욕심부리고 빨리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아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참 빡빡하죠. 힘듭니다.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. 사람들 통장 잔고에 100만원, 50만원 없는 사람들이 허다됩니다. 사람이 돈을 안 써도 자기 지갑에 현금이 5만원, 10만원 있으면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된대죠. 왜? 그 돈이 주는 힘인 겁니다. 돈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.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하고요.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알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고요.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뭔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서두르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.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구나.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구나. 까불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. 모르는 건 안 해야 되는구나. 빚내서는 안 되는구나.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. 하나밖에 안 남았다.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. 내 복은 여기까지다. 이런 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. 벌만큼 벌었으면 일어나야 된다. 이런 거죠. 남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쉽게 해먹겠다라고 하는 놈들이 사기꾼입니다. 근데 그 사기꾼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더 큰 사기꾼들한테 당하더라고요.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멍청하고 우둔한 것 같고 자기만 똑똑한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내가 훨씬 더 멍청하고 아둔하고 다른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되겠습니다. 그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절약 또 절약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가족들의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. 내 직업에 소명의식 가지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일을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. 그 무기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 무기를 찾아 나서야 되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인내심. 요즘에 이제 예능 보다가 보면은 지석진이라고 하는 그 유재석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나이 든 아저씨 힘들지 버텨라 버티면 다 된다 라고 얘기하던데 그 사람 말이 갑자기 뭉클 와닿더라고요.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더 잘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부쩍 해봅니다. 건강 잘 챙기고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